안녕하세요, 제니입니다. 작은 더위가 물러가고 이제 큰 더위의 대서가 찾아왔습니다. 오늘의 무더운 여름날, 서울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저는 또 떠납니다. 무려 4시간 넘게 걸려 도착한 이곳은 바로 거제도입니다. 이번 여행은 발리에서 인연이 된 존스님이 멋진 곳들을 소개시켜 주신다고 해서 함께하게 되었어요.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거제도의 숨은 맛집 거제도 아지트입니다. 이곳은 생선구이와 게장정식으로 유명한 찐 현지인 추천 맛집인데요. 15,000원으로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나오는 반찬들에 입이 떡 벌어졌어요. 하지만 이 비빔밥은 소스가 따로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간이 딱 맞고 정말 맛있었어요. 이거 뭐 양념도 없는데 되게 맛있네요. 맛있어. 진짜 이렇게요. 이게 무슨 생선이죠? 약간 말린 단건조? 진짜 로컬 신맛집이네요, 여기. 너무 맛있다. 다행이다. 예전에 여수에 간장게장 유명하잖아요. 거기서 돌게장 정도 먹었다가 진짜 실망한 적이 있어요. 음식이 너무 다 짜고 다 맛이 여기 진짜 맛있네요. 하나도 안 짜요, 진짜. 간장게장도 안 짜요. 진짜요? 감칠맛 넘치는 양념게장까지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빠 막 근데 거기 발리 가서 계속 한식 드셨던데요? 제가 현지를 음식을 못 먹더라고. 그래요? 나시고랭, 나시짬뿌루, 바비굴린 먹을 땐 맛있어. 한번 먹을 땐 맛있게 먹었는데 그러니까 입맛이 완전 한국인 그거 같아요. 이제 존스님의 두 번째 추천 장소는 근처에 있는 독특한 디저트를 파는 카페였는데요. 이날 정말 덥고 매미 소리가 막 귀를 맴돌았는데 시원한 카페 안으로 들어오니까 커피 향과 함께 섬세하게 만들어진 디저트들이 반겨주더라고요. 블루리본 4개를 보유하고 있는 카페 리묘에서 일본의 80년대 감성이 가득 느껴졌습니다. 커피 한 잔을 사서 이곳 거제도 둔덕면의 마을을 잠시 구경하고요. 세 번째로 또 다른 카페를 방문했어요. 앞쪽으로는 평화로운 바다가, 뒤쪽으로는 이름처럼 유자밭이 펼쳐져 있는 이곳에서 시원한 음료를 마시며 쉬었어요. 아 집에 있구나. 이게 무슨 향이지? 약간 그 허브 맛 있잖아요. 되게 맛있는데요? 오, 유자랑 코코넛. 너무 좋아하는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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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이 뭐야? 아이고 이뻐라. 그지? 아이고. 저희는 귀신 키우거든요. 땀을 식히고 있자니 이 앞마당이 궁금해져서 밖으로 나가봤는데요. 지금 딱 시원하니 좋은데요? 바람 불면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진짜. 20살 시집오고 손 갔는데 이제 나무하고 같이 해가 제가 여기서 한각잔치 하려고. 이제 4년만 있으면 3년만 있으면 한각잔치예요. 그래서 요만한 모종으로? 모종 모종으로? 2,000주 사가지고 손 갔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너무 잘 커요. 이 장미 이것도 2,000주 샀는데 모종 샀는데 이렇게 잘 커서 저거는 이제 이거 줄기 장미 하려고 이걸로 담 사이에 넣고 있어요. 이제
이게 장미는 하고 이렇게. 그래, 저 뒤에도 장미 농구 해놓은 거 봤죠? 이렇게 박아놓은 거 봤죠? 제가 했어요. 아직 꽃을 떼박아가지고 만들었네. 하얀 장미들 농구 타고 올라가라고 저는 하얀 장미. 근데 그 거제 유자가 유명한 게 여기 기후 때문에 그런 건가요? 날씨가. 여기요? 기후도 좋고 자라기 최고 측정지 이 특히 천곡마을. 천곡마을이 최고 유자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 외지인들이 땅을 좀 더 경매에 넘어가면서 외지인들한테 팔려니까 요 유자 가로수였거든요. 다 비버렸잖아요. 전부 공터들 아닌겨. 전부 다 유자나무였어. 근데 다 비버렸어. 위에 막 집 짓던데요? 예, 다 비버렸어요. 서울에서 은퇴 후 고향인 거제도로 돌아와 카페를 시작하게 된 사장님의 이야기가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다시 긴 다리를 건너 통영으로 넘어와 저는 전통시장을 진짜 좋아해요. 여기 막 네. 수산시장 수산시장이랑. 진짜 싸요. 여기만큼은 아직 바가지는 없는 거. 진짜. 생선 진짜 신선하고 싸잖아요. 저게 통영 마스코트래요 이번에 만든. 아, 새로 만든 거예요? 동백이. 아, 귀엽다. 이름이 동백이. 그래서 겨울 되면 동백 엄청 이쁘게 보여요. 한 2월달 되면은 제일 만개한다 그러더라고요. 왔다. 존스님이 통영에 올 때마다 찾는다는 모다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했습니다. 사장님께서 직접 통영을 구경시켜 주시고 밤에는 작은 파티도 연다고 하는데요. 2개 자를 걸. 뭐 어떻게 하면 이쁘게 남길까? 어줍잖게 설정 한 번만 할게요. 네네. 유쾌하고 친구같이 재밌으면서 엄마같이 따뜻하신 사장님 덕분에 이 모다 게스트하우스에는 전국 또 전 세계에서 오는 단골 손님들이 많다고 합니다. 저는 포근한 향이 나는 이 1인실에서 묵게 되었는데요. 방마다 사장님의 정성이 가득 담긴 인테리어가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곳이 맨질맨질 광이 나고 한눈에 봐도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도미토리 형태의 방도 마련이 되어 있었고요. 통영의 중심지인 강구안 항구 근처에 있는 이 숙소에서 시내 구경을 다니기 참 좋더라고요. 이제 통영 중앙시장을 구경하러 가볼까요? 아, 여기서 저도 뭐 샀던 거 같은. 그래서 다 냉동실에 열어놓으면 오래 1년 동안 먹으니까. 예. 맞아요. 네. 서비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뭐예요? 집에 가서 미역. 아, 네, 가서 감사합니다. 끓여 드시기 좋아요. 건어물과 꿀빵을 파는 가게들이 길가에 질비하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신선한 해산물들이 가득한 시장이 펼쳐집니다. 사장님 식사하세요. 상인분들이 깔끔하게 관리를 하셔서 비린내 하나 없이 신선한 바다의 향기가 가득한 시장이었어요. 이거 병어예요, 사장님? 특히 통영은 젓갈로도 유명하잖아요. 저희 가족도 참 좋아해서 서울에서도 자주 주문하는 이 단골 젓갈집에 들려서 다양한 젓갈들을 구경했습니다. 하나씩 얼마죠? 만원 2만원. 네. 이거 파치죠, 이거? 파치는 여기 만원. 아, 얘 옆에 거는 얼마예요? 요거는 좋은 거 2만원. 만원 요거 키로 2만원. 키로 2만원? 있으니까 삼겹살 구워가지고 같이 싸가 먹으면 맛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이제 활어시장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당일 잡은 신선한 해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곳이에요.
이 화로시장 때문에 통영을 다시 방문할 정도로 제가 정말 좋아하고 추천하는 곳입니다. 요거는 능성어예요. 이것도 맛있는 고기거든요. 도미으로 3만 원. 3만 원짜리 줄까요? 두 사람은 4만 원짜리 해도 되고 3만 원짜리 해도 되고 2만 원짜리 해도 되고. 상인분들의 회 써는 솜씨가 장난 아니네요. 이렇게 바로 썰어서 먹는 회를 막회라고 하는데요. 한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예전부터 신선한 생선을 쉽게 잡을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생선을 막 잡아서 막 썰고 막 먹는 이른바 막회 문화가 어촌에서 자리 잡게 된 거죠. 막회의 핵심은 바로 신선함입니다. 생선 본연의 탱글탱글한 식감과 초장과 같은 양념에 찍어 먹는 것이 한국만의 독특한 회 문화라고 해요. 손님들이 직접 생선을 고르면 상인분들이 이렇게 딱 회만 썰어서 주시는데요. 이걸 가지고 바로 옆에 위치해 있는 가게에 들어가서 초장과 야채값을 내고 먹거나 초장과 야채를 따로 구입해서 포장해 갈 수도 있습니다. 이번 통영 여행에서는 회 대신에 존스님의 통영 추천 맛집을 가보기로 했어요. 이곳은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멋진 풍경을 보며 식사할 수 있는 모닥불이라는 고깃집입니다. 캠핑을 테마로 한 인테리어가 인상적이었어요. 사장님이 캠핑 매니아시래요. 가게 안에 들어서니 고기 숙성용 냉장고가 한눈에 띄었는데요. 이게 바로 통영의 썰프앤털프죠. 신선한 해산물과 돼지고기로 차려진 모닥불 한판이라는 메뉴를 주문해봤습니다. 모닥불에서는 직원분들이 해산물과 고기를 직접 구워주셔서 식사를 편하게 즐길 수 있었는데요. 신선한 재료들이 잘 익어갈 때까지 기다리며 한 잔 마시기도 하고 풍경도 감상했어요. 껍데기 분리해드릴까요? 아니요, 그냥 같이 잘라주세요. 네, 살아있는 네. 되게 신선해 보이더라고요. 여기는 저희는 거제 알바생인데 거제에 사시는 거예요, 원래? 네. 도와주러 넘어왔어요. 그러면 사장님 원래 거제에도 고깃집이 있으시고? 네, 거제도 똑같은 모닥. 여기 파견 나오신 거네요. 잘하셔가지고 파견 나오셨나 보다. 에이스신가 봐요. 여기 똑같은 이런 옷 입고 있는 앞치마 하는 사람들 다 거제 사람. 어쩐지 그 스펙이 되게 남다르네요. 이게 너무 잘 구워. 매운 거 좋아해요? 네, 매운 거 잘은 못 먹는데, 네, 좋아는 해요. 이거 많이 매워요? 근데 청양고추 낮은 것 같아. 그래요? 많이 매워요? 그럼 잘 먹어봐요. 제 켈리 하나만 더 주세요. 강구 안으로 돌아와 낭만적인 밤의 항구를 거닐었습니다. 물 위로 비치는 불빛과 음악 소리가 너무 아름다워서 한참을 바라봤어요. 왜 통영이 한국의 나폴리라고 불리는지 알 것 같네요. 존스님의 두 번째 통영 추천 맛집은 엉클 선술집인데요. 저희는 이곳에서 연어와 육회 세트를 먹어보기로 했습니다. 아늑한 분위기의 가게에서 사장님이 밝은 얼굴로 손님들과 즐겁게 소통하고 계시더라고요.
여기가 그 통영, 저는 통영을 너무 좋아해서 저도 지금 통영을 3번째 오는 건데 통영이 제 2의 고향이라고 하도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발리 때부터. 그래서 궁금해서 같이 이번에 초대해 주셔가지고 온 거거든요. 이런 가게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없죠? 네. 요 근래에 아. 되게 많이 생겼어요. 다 색깔 있는 가게들. 사장님도 그럼 통영 분이세요? 몇 년 전에 들어갔어요. 계속 하고. 너무 멋있어요. 이 나무 이거를 뭐 직접 다 하신 거라고. 가게 할 때는 이제 이건 구상만 내요. 구상만 하고. 이제 그 뒤에 계속 목공을 배웠죠. 가게를 하려고 마음 먹으시는. 목공은 원래 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생겼어요. 지난번 에피소드에서 제가 꿈은 꾸는 것만으로도 그 가치가 있다고 했잖아요. 계속 품고 있다 보면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게 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먹어봐도 돼요? 근데 육회 엄청 신선해 보이는데요? 저 진짜 날 것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해산물 막 이런 거 회 좋아하는구나. 되게 특이하다. 호주에서 사시다가 어떻게 통영에 고맙습니다. 원래 110원이었는데 마지막으로 사장님께서 진짜 현지인만 가는 찐 로컬 충무김밥집에 데려가 주셨습니다. 바로 현지인들이 많이 방문한다는 서호시장에 위치한 소문난 3대 김밥이라는 곳인데 독특하게 김치와 함께 홍합 그리고 꼴뚜기 무침이 나오더라고요. 맛있다. 가죽 문산업. 나네 집어 먹는 거 보고 나 이거 말린 꼴뚜기거든 이거. 저는 홍합에서 홍합이 어디 있지? 홍합도 있어요. 여기가 라인업이 좋네. 그래서 지쳤네 이거. 오늘 김도 좋네. 김도 좋은 김이에요. 부드럽네. 압니까? 모르는 압니까? 저 알죠. 김은 압니까? 알죠. 이런 김은 서울에서 맛보기 힘들 건데. 김은 통영이죠. 동영김 아니고 완동김. 안도김. 그 꼴뚜기 어디 갔는데 형도 꼴뚜기 한 먹자 한 마리밖에 못 먹는데. 그죠. 찾아줘. 어딨냐? 찾아줘. 형 하나 먹자. 한 시간 뒤에 알겠다. 많아. 하나 먹어도 되나? 네, 안 돼서. 하나 못 먹었다. 이거 한 개 더 있다. 쟤네 먹었어? 하나 먹어. 저는 이거를 건어물로 샀어요 아까. 네 얼굴은 꼴뚜기지. 그래. 꼴뚜기란 소리 많이 듣지? 꼴뚜기 볼까 먹지 마라. 치사한 거다. 아니 아까부터 내가 말 안 했는데 아까부터 이게 해집고 찝어 먹지 마라 치사하게. 안 먹었다. 많이 먹으라고. 진짜요? 꼴뚜기. 나 꼴뚜기 처음 먹어. 진짜? 한 말 먹자. 그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골라서 많이 주셨어요. 난 꼴뚜기 손 안 댈게. 아예 살만 골라서 주셨네.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꼴뚜기를 놓고 티격태격하는 통영 아저씨들이 순수한 동네 아이들처럼 느껴져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막 나왔어요. 하루 종일 너무 더웠는데 새벽이 돼서 조용해진 강구안을 걸으니 바다의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기분이 참 좋아졌습니다. 이제 이 동네 꼬마들과 앉아 잠시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어요. 거제도에서 가게를 시작하셨지만 통영이 너무 좋아서 통영에 2호점을 내셨다는 모닥불 사장님. IT 회사에서 엔지니어로 바쁘게 살아왔지만 통영이 너무 좋아서 고향으로 내려와 가게를 여셨다는 엉클 선술집 사장님. 통영이 너무 좋아서 서울에서 왕복 8시간을 운전해가며 마치 내 고향처럼 자주 들린다는 존스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조용하고 평화로우면서 작지만 마음이 넓은 사람들이 사는 항구도시 통영. 모두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이곳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고향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어느새 어둠이 내렸던 강구안에 해가 뜨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아침에 다 같이 만나서 해장국집에 가기로 했는데요. 강구안에서 밤을 새는 바람에 제가 숙소에서 일어나질 못한 거예요. 결국 바로 버스터미널로 왔는데요. 그치만 괜찮아요. 저는 언제든 통영으로 돌아갈 거니까요.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는 프리미엄 고속버스를 타고 편하게 누워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통영에 가신다면 이 프리미엄 고속버스 꼭 한번 타보세요.
대서가 지나가면 이제 장마가 시작될 거예요. 1년 중 가장 무더운 여름날, 마음의 고향을 하나 더 찾아 이제 저의 집인 서울로 돌아갑니다.